안녕하세요. 이태양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한국에서는 5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11시 정도 됐죠. 저는 지금 두바이 일정 때문에 잠깐 마리나 쪽에 출장 나와 있는데, 두바이 브이로그 관련된 콘텐츠는 안 올라오냐, 두바이 실제로 여행을 간다든지 간단하게 단기체로 했을 때 동네들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댓글 주신 분이 있어서 지금 두바이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를 찍으러 왔습니다. 마리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비알이라는 랜드마크급 레지던스에 묵고 있어요. 제비알이 엄청 시설이 화려하거나 한 건 아닌데, 워낙 위치가 좋아서 두바이를 상징하는 스트리트 중에 하나인 마리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묵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오늘 마리나를 좀 걸어볼까 해요. 아직 새벽 6시라 많은 가게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C랑 버거킹이 이렇게 있고요. 자, 왜 마리나 지역이 두바이를 잘 상징하냐? 두바이 하면은 화려함, 서구 문명과 아랍 문명의 도착지, 해변 도시, 그렇지만 사막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어수선하고 정신사납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곳이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나를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여기는 두바이의 역삼동이다, 역삼역 근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소리냐면, 마리나 근처에는 사실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요, 좋은 직장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번영하고 부자들도 많이 살아요. 여기 집값도 비쌉니다. 대기업들,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주재원분들이 상대적으로 마리나 근처에 많이 사시고요. 그런데 마리나에 정작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바이 마리나 쪽 이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한 동 한 동 약간 따로따로 개발돼 있고 교통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강남역 역삼역 근처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좀 난개발돼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나가 경제적으로는 두바이의 번영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바이에서 상당히 난개발이 진행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두바이의 역삼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회전차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아인 두바이라고 불리는 랜드마크예요. 두바이 마리나를 상징하는 곳인데, 요새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안전 이슈가 있다라든지 적자가 너무 커서 운영 못 한다라는 썰들이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마리나 지역의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두바이 최고의 부촌인 팜 주메이라랑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랑 가까워요. 유료 해변이고 가끔 사람들이 여기서 해수욕하고 놉니다. 벌써 4월 말에 두바이 온도가 새벽에도 한 27도에서 30도 되고 한낮엔 37도까지 올라가는데, 딱 지금이 두바이에선 해수욕하기 좋은 날씨죠. 마리나라는 도시의 매력은 좋은 일자리가 많고 글로벌인들이 북적거리는 동시에 글로벌 체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조깅하면서 오시는 여자분도 계시는데, 복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도심 한복판에서 짧게 입고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런 게 별로 눈치가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한테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서유럽 국가보다도 더 서유럽형의 개인주의가 존재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 강하신 교민분들은 한국보다 더 새로운 나라다, 우리는 어쨌든 유교 문화라든지 공동체 문화 때문에 눈치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보다 눈치를 덜 준다 라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마리나 한복판에 산책로가 하나 있습니다. 쭉 따라가시면 마리나를 한 바퀴를 도실 수가 있어요. 해변에 글로벌 체인들과 아랍계 음식 푸드 체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날씨는 한 20도 후반대인데 확실히 바다라 그런지 선선해서 좋아요. 이거는 이탈리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 레스토랑 체인이고 이탈리안 깔끔한 맛으로 유명한 파스타집이죠. 가격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고 해서 가기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리나 스타벅스. 마리나 스타벅스는 이따가 다시 들어와 볼 텐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해안가 뷰를 보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미드 빅뱅 이론에서 여자 주인공 페니가 여기서 일하잖아요. 미국계 파스타 체인인데 워낙 여기가 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남자분들 중에 면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하는 케이크, 여기서 면 한 사발 먹고 가기 되게 좋은 곳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동에도 입점해 있는 캐프창 레스토랑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인 친구들 만날 때 점심 먹어요. 해외가 나오면 이상하게 저는 중국 음식이 당기더라고요. 이제 해변가를 걷다가 잠시만 내륙으로 외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리나 내륙은 사실은 기대치만 못합니다.
여기 약간 뭐랄까 조그만 규모의 놀이동산, 카니발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직 오픈 시간은 안 되는데 인형 뽑기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이거 자체가 두바이라는 나라 대단하다는 거 상징하는 존재라고, 이게 보이시죠? 돼지 인형.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돼지가 좀 부정한 존재여서 원래 돼지 관련된 인형 이런 거 종교적 엄숙주의 심한 나라 사우디 같은 데는 함부로 내걸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 다시 해변가로 돌아가 볼게요. 마리나 내륙은 이 정도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뭐 교민분들이야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두바이의 아랍스러운 현대적인 힙함,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편함을 전부 다 느끼고 싶다면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 지역의 문제는 물가가 비싸요. 보통 두바이 물가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한국보다 비싸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상위권이다, 청담동 정도 물가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게 여기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5달러에서 7달러? 심하면 8달러까지 가니까 우리나라 거의 2배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리나 물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업무 중심 지역인 비즈니스 베이보다도 여기가 비싼 것 같아요. 두바이 여행 오실 때는 서울 강남에서 노는 거 딱 2배 정도 예산을 준비해 오시면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값 한 끼 한 20달러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괜찮은 밥 먹으려고 하면은. 자, 오른쪽에는 또 그리스식 요거트 집이 있네요. 여기 뭐 두바이 초콜릿 광고도 붙어 있는데, 참고로 이 두바이 초콜릿은 우리가 아는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만든 그냥 짝퉁이에요, 짝퉁. 두바이 초콜릿 현지에서도 원래 딜리버루라는 앱으로만 팔아서 여기가 한동안 품귀 현상이 심했는데 그 품귀 요새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요. 이제는 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 앞에 또 치폴렛이라는 유명한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이고요. 자, 여기 두바이 해변가입니다. 보시면 요 앞에 방갈로들 쭉 나열되어 있죠. 저기 한번 보고 올까요? 모래가 깨끗하게 정렬되어 있죠. 지금 6시라 해수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좀 이따가 10시, 11시 되면 이거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수욕한다고요. 여기 썬베드도 있고, 저기 헬로키티 그려진 수상 놀이기구들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윈드서핑 타거나 카이트 서핑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넘어서는 두바이 최고의 부초인 팜주메이라입니다. 이 팜주메이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 모양의 섬으로 원체 유명한 곳이고 분양가가 높아서 한동안 거의 너무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부도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또 두바이 경제 회생하면서 살아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팜주메이라는 살게 되면은 찐부자들밖에 없고,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머라이어 캐리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데이빗 베컴 있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진짜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별장으로 쓰고 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 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불편하네요. 맞은편에 이 레지던스들은 외국계 회사 다니는 외국인들이나 좀 여유 있는 은퇴자들, 부자 은퇴자들이 꽤나 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도 대기업 주재원 분들이 꽤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월세는 무시무시해요. 우리나라 역삼동 이야기 드렸는데 월세도 그 정도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거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박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각오하시고, 제 숙소는 말씀드리자면 친한 선배랑 같이 와가지고 지금 투룸 2인 1실 쓰는데 1박에 한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청소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죠. 좀 슬픈 사실은 두바이는 철저한 계급 사례입니다. 그래서 UAE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에미라트라고 하는데, 에미라트들이 인구 10%밖에 안 되고 이분들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주노동자로 다 채웁니다. 근데 이주노동자도 약간 신분사회처럼 나눠져 있어서 서유럽 백인들, 관리직, 디렉터급인 분들이 약간 상류층, 그 다음에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타 뭐 동유럽이라든지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성공한 인도인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서 온 육체 노동자들입니다. 이거는 두바이나 UAE만 그런 건 아니고요. 멀리 가보면은 요 GCC 국가라 그러죠. 돈 많은 아랍 국가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다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저씨 청소하시니까 방해 안 되게 얼른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터키 음식 체인 보스포러스라는 게 있고요. 이 다누브라는 회사랑 또 저 앞에 아지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부동산 개발 광고들입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개발이 두바이를 거의 먹여 살린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바이가 우리한테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가 특히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 관련된 산업 비중이 5%가 안 돼요, GDP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랍 국가 중에 거의 최초로 탈석유에 성공한 부국이다라고 하지만 좀 어두운 측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산업, 그러니까 부동산 기반 금융업들,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호황기에 잘 나가고 불황기에 휘청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 하방을 직방으로 맞으면 정말 국가가 흔들을 하는 나라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아부다비 도움으로 겨우 파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2019년 20년에 초기에도 코로나 초기에 국가가 정말 위험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초기에 재빠르게 방역 단계를 내려버리면서 여기는 오히려 엑스포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역대급 호황기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만큼 경제 위기에 취약한 지역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머지 절반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보여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은 호텔 중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는 도로가 예쁘게 자갈밭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 6시 20분 정도 돼가지고 차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여기 차들이 엄청 막히고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나는 여유롭게 돌아보시려면 아침 11시 이전에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쪽에는 레스토랑 중심이 되어 있다면 뒤쪽에는 다양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발 브랜드인 풋로커라든지, 여기는 어떤 관광객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두바이의 강남을 가보고 싶다 20대에서 30대 분들, 젊은 분들, 그다음에 오히려 조금 도심의 번잡스러운 벗어나고 싶은 40, 50대 분들도 좋고요. 저 앞에서 애기 엄마가 지금 유모차를 끌고 오고 있는데 애기 데리고 오는 게 참 좋아요. 저희 애가 너무 어려서 아직 여기를 못 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에서 저는 애들 데리고 밥 먹는 그런 로망이 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바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사실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아시죠? 여성 속옷의 거의 대명사 같은 곳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아랍에서 진짜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바이 여자분들 히잡도 안 쓰시는 분들 많고 무슬림 아닌 사람도 많고 자유롭게 입고 다니지만, 여기도 에미라티, 즉 에미레이트인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히잡 바깥보다 히잡 안을 꾸밉니다. 히잡을 좋은 걸 쓴다고 해서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랍 분들이 장신구를 해도 히잡 안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속옷도 좀 비싼 속옷을 입는 그런, 약간 우리 기준에서는 독특할 수 있는 문화가 발전해서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이런 하이엔드급 속옷들이 여기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저 앞에 발망 보이시죠? 저는 두바이에서 발망 사는 거 비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발망 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다 교민 단톡방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 두바이 발망이 70에서 75% 세일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낚였었는데, 두바이 발망은 라이센스 아웃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거나 짝퉁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품 브랜드 발망보다 퀄이 진짜 낮습니다. 저도 지금 발망 샀다가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실 분들 저한테 말씀 주시길 하나 드릴게요. 발망이 좀 있어 벽장에서 잠자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스타벅스는 정말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 리워드고 테라스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뷰가 정말 좋아요. 근데 두바이 스타벅스 가격이 무시무시합니다. 보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작은데 20디르함이에요. 20디르함이 우리 돈으로 하면 8,000원 정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2층 내에서 밥을 먹는 게 꿀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소리 크게 먹는 거예요. 더위를 살짝 무릅쓰고 나가면 이렇게 예쁜 테라스도 옆에 보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제가 다음 장소 다시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이태영 작가였습니다.